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내 월급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그 돈의 아주 비밀스러운 여정을 정말 흥미로운 연구 자료와 함께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월급 과연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돈을 버는 그 도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퇴근해서 잠을 자는 바로 우리 동네일까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요, 한 나라의 경제 지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출퇴근길에 숨겨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월급의 관계,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돈의 흐름을 분석해 볼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주로 통근을 하는지 그 특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는지 그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이 출퇴근요, 사실은 그냥 차 막히고 지하철 타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알고 보면 사람과 돈이 움직이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강의 일부고요. 바로 이 강이 한 나라의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매일 수백만 명이 일터를 향해 움직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돈의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월급이라는 이름의 이 강물은 돈을 버는 도시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잠들고 쇼핑하고 생활하는 우리 동네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돈의 강, 대체 규모가 얼마나 큰 걸까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먼저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와, 316만 명. 이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다른 도시나 도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무려 이만큼이나 됩니다. 이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매일같이 대이동을 하는 셈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근무지 소득과 거주지 소득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근무지 소득은 말 그대로 그 도시에서 만들어진 돈의 총량이고요. 거주지 소득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의 총량이라고 보면 돼요. 바로 이 둘의 차이가 오늘 우리가 파헤칠 비밀의 열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돈의 흐름이요, 놀랍게도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에서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먼저 수도권을 한번 볼게요. 이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모습이죠. 경기도나 인천에 사는 분들이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을 찾아서 서울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분들이 힘들게 번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되면 퇴근길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시 경기도와 인천으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 도시지만 그 돈이 잠을 자는 곳은 아닌 일종의 소득 유출 도시가 되는 셈이죠. 여기서 이 두 가지 패턴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수도권은 돈이 중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데 지방은 정반대예요. 대구나 광주 같은 거점 도시에 사는 분들이 오히려 주변에 있는 공단이나 산업단지로 출근해서 돈을 벌어와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주변 돈을 싹 빨아들이는 거대한 금융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매일같이 멀리 출퇴근하는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일까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네, 연구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학력 수준이 좀 높은 편이고요. 임시직보다는 안정적인 정규직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회사도 규모가 좀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인 경우가 많았고요. 또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가장인 경우가 많았어요. 한마디로 이건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선택한 그런 분들의 전략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성별 차이입니다. 남성 통근율이 17.6%로 여성의 10.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남성이 주 소득원인 가정이 많다 보니까 장거리 통근을 감수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바로 이 연구 보고서에 나온 문장이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 통근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임금이 더 많았다. 왜냐? 임시직보다는 안정적인 상용직들이 장거리 통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소득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사람과 돈의 움직임이 모여서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어떻게 통째로 뒤바꿔 놓는지 그 엄청난 결과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순위가 한두 계단 바뀌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동 대 부자도시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움직이는 이 월급의 힘이 그 정도로 막강하다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왼쪽은 돈을 버는 곳 기준 순위, 오른쪽은 그 돈이 실제로 사는 곳 기준 순위입니다. 서울, 버는 곳 기준으로는 압도적인 1위죠. 그런데 사는 곳 기준으로 보니까 2위로 내려앉아요. 그럼 1위는 어디냐? 바로 옆에 있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부유한 지역이 되는 순간이죠. 광주도 보세요. 15위에서 11위로 4계단이나 껑충 뛰고요. 반면에 바로 옆 전남은 오히려 순위가 떨어집니다. 이웃도시로 돈이 유입되니까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지역을 넘나드는 소득 이동의 77.6%가 전부 수도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얼마나 거대하게 수도권에서만 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압도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간단한 3단계 전략이 나옵니다. 첫째,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죠? 둘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살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공원 같은 걸로요. 셋째, 이걸 성공해야만 비로소 그 월급을 우리 도시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을 유치해봤자 매일 밤 돈은 밖으로 다 새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통근 경제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도시는 이 보이지 않는 통근 경제라는 전쟁터에서 과연 이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오가는 그 길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